여기까지였지? 여기까지? 알았어. 풀만하니? 다행이다. 먼저 필터 하신 거지? 풀이는 선생님 영상 보내줄게. 그거 오늘 숙제로 같이 나갈 거니까. 오고! 어디 와 그러노? 선수 잘라보겠습니다. 엄청 귀엽네? 귀요미가 되어버렸네? 아무나 안 줘. 혹시 머리 묶는 게 제일 편해? 은주아? 왜요? 머리 감는 것만 해도 시간 개걸려요. 우리 10시 땡 하면 바로 시작할 거니? 네. 저 모든 알아서 시작해야 돼. 조금 알아서. 우리 오늘 할 게 니네 그게 어디지? 학교에 저번에 지구공학 선생님이 안 계셔서 지구 끝에 파트를 안 했다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중간고사에. 왜냐면 그 부분을 해야 기말고사를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고사 출제 확률이 높아서 여기를 먼저 선점을 했고요. 여기는 중학교 3학년이랑 연결이 좀 많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지구공학이랑 연결도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해놔야 뒤에 가서 쉽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가 있네. 진짜 너무하다, 그치? 봐봐.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 시스템은 우리 총 5개의 번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학습의 흐름이야. 5개의 번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들어봤을 거야. 기권, 그죠? 수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 요 기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울 게 각각의 사무작용을 배우면 끝나. 알겠지? 자, 먼저 보자. 기권인데 선생님이 적으라는 거도 적으세요. 그래프를 좀 그릴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릴 요 그래프의 기준은 뭐냐면 X축이랑 Y축은 다 똑같아요. X축은 기온입니다. 기온. 그리고 Y축은 높이입니다. 높이. 됐지? 이 그래프를 4개를 그리세요. 지금 4개를 아니다. 천천히 그리자. 4개 이따 그릴 건데 지금 하나만 이쪽 왼쪽 끝에다 그려봐봐. 이거 그리시면 되고 우리가 너희 알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그래프, 이건 지금 안 그려도 되는데 봐봐. 이런 그래프 기억나니 이거? 이거 기억나니? 요거를 배울 거라는 얘기야. 그치? 요거를 우리가 4개의 층으로 분류를 하죠. 어떻게 분류하지? 맨 밑에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야. 각각의 특징들을 물어보고 중학교 3학년 복습하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기온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높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지, 그치? 먼저 첫 번째 대륙권이에요. 첫 번째 대륙권.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높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0km부터 11km까지. 요거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요게 기권의 첫 번째 대륙권입니다. 얘네들의 특징 천천히 좀 얘기해 줄게. 이름 자체가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얘들아, 대류 현상이라는 게 뭐니? 차가운 건 내려가고 뜨거운 건 올라가고 이렇게 섞이는 거지 계속. 이게 대류 현상이야. 이게 대류권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많냐면 중요한 건데 수증기가 좀 많아요. 네, 수증기가 많습니다. 수증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이라는 건 눈이나 비를 말하는 거죠. 구름도 생기는 거고 기상현상입니다. 이게 대륙권입니다. 대륙권. 그 다음 대륙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공기들 있죠. 공기들. 대기. 예, 기체라고 하자. 기체가 제일 많아요. 기체가 제일 많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중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돼. 중력이 가장 세기 때문에. 그 다음 빨리 앉아. 그 다음에 이 대륙권의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지? 낮아져요. 이 이유를 무조건 물어봐. 알겠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그 이유가 왜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얘들아, 높이 올라갈수록 땅이랑 멀어지죠? 땅이랑 멀어지게 되면 땅으로부터 받는 지표 에너지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면에 에너지가 적어져서 그래요. 무관계는 저 뒤에 있는 거 쓰면 된다. 자신냐? 뭔데? 쓰시면 돼. 늦게 온 애들 빨리빨리 따라와야지. 이게 대륙권의 특징입니다. 대륙권의 특징들. 대륙권의 특징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선생님이 지금 색깔펜으로 다 얘기해놨고 너희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은 이유가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에너지가 작아진다. 요거가 학교에서 나왔었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마지막 봐봐. 얘들아 대류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섞이는 거야. 위아래가 섞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불안정한 층이에요. 불안정한 층. 오케이. 대륙권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그립시다. 대륙권 다음 뭐야? 성층권이야. 중간권 아닙니다. 성층권이야. 대성, 중열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똑같이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높이입니다. 이렇게 높이. 지금 대륙권이 몇 킬로미터에서 끝났어? 11km에서 끝났어. 그러면 성층권은 몇 킬로미터에서 시작해야 돼? 11km에서 시작을 해야 돼.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가 11km입니다. 11km. 어디까지냐면 50km까지. 50km. 당연히 킬로미터입니다. 다. 여기까지 딱 그리세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부터 그리는 건 그리지 마세요. 원래요 성층권도 지금부터 그리는 건 그리지 마. 원래 성층권도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 알겠지? 성층권도 그렇다고.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격한 있네. 무슨 층이 있니 여기? 여기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몇 킬로미터 사이에 있냐면 이거 외운다. 20에서 30km 사이에 있어요. 됐지? 오존층은 뭐를 흡수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뭐를? 자외선을 흡수해요? 적외선을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해요. 태양은 자외선을 흡수해요. 적외선을 흡수를 못해요. 알겠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얘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경향성이 달라집니다. 흰색이 아니라 초록색처럼 쭉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지. 원래 오존층이 없었으면 대륙권처럼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 추워져야 돼. 근데 오존층이 있어서 가열됨으로써 올라가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성층권은 대류현상이 없어요. 대류현상이 없고 대류현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안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반대로. 그치? 안정. 그 다음 안정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 항로로 사용됩니다. 됐고 이 오존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킬로미터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돼. 뭐 성층권 요 정도입니다. 성층권 요 정도. 얘들아 오존 요거 니네 어떻게 쓰는지 아니? 화학식으로? O3입니다. O3 알겠지? O3입니다. O3 이게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보자. 중간권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기온 올라갈수록 여기 높이 높아지는 거. 어디 뭐? 저거 성층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리는 거 맞아 이거는. 이건 그리는 거 맞아. 자 그다음 지금 성층권 몇 킬로미터에서 끝났어? 50에서 끝났으면 중간권 몇 킬로미터 시작이야? 50부터 시작이고 80까지입니다. 80까지 다니는 킬로미터고 얘는 대륙권처럼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대륙권은 얘들아 얘 잠깐 볼래? 대류 현상이랑 뭐랑 같이 있어? 수증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근데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있어 없어?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됐지? 다음 이따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중간권 계면이라는 게 있어.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납니다. 최저 기온이 나타나. 그리고 여기서 유성도 관찰이 돼. 유성이 별똥별이지, 그지? 유성이 관찰이 돼. 시간 좀 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대륙권에서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지잖아. 그 이유 방금 얘기했지. 지표면이랑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두 번째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그 이유 방금 얘기했지. 오존층이 자외선 먹으니까. 그 다음에 대륙권은 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질까? 그 이유가 뭐야? 기억나는잖아. 중학교 때 공부한잖아. 뭐야 준서? 어? 대륙권이랑 성층권에서 올라갈수록 왜 온도가 낮아지고 왜 온도가 높아지는지 방금 얘기했잖아. 중간권은 이 이유가 뭐냐고. 왜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지냐고. 효주가 얘기할래? 기억나는지 알아? 대륙권과 똑같아. 대륙권이랑 똑같아. 아니 대륙권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왜 온도가 낮아지냐, 왜 온도가 낮아지냐 이거 있죠. 얘랑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여기 똑같아. 이퀄이야 이퀄. 알겠니? 됐지? 그러니까 대륙권처럼 올라갈수록 지표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됐니? 그럼 얘도 여기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안정이 불안정해. 막 섞이잖아 계속. 그럼 불안정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선생님 여기다 할게요. 네, 여기다 하겠다. 여기다 할게. 10번. 여기도 기온 높입니다. 여기는 80km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000km까지 갑니다. 1000km.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이 기권이라는 건 높이가 지표면에서 높이 1000km까지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기권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0번이잖아요. 10번은 이제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태양이랑 가까워져. 그러니까 지표랑은
멀어지니까 지표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신경 안 써도 돼. 이제는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걸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류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합니다. 델 X. 그래서 안정하다. 됐죠?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왜 온도가 높아지냐?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태양으로부터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라고 책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인공 위성이 다니고 마지막으로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수 있어. 저 4개를 다 합치면 기권이 되는 거야. 봐봐. 여기를 내가 0km, 그리고 여기를 11km, 여기를 50km, 여기를 80km라고 하고 위에 올라갈수록 1000km가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먼저 대륙권을 그려주면 대륙권을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그지? 온도가 쭉 낮아져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 낮아져야 돼. 상층권은 오존층에 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갈수록 커져야지, 그지?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 높아집니다. 상층권은. 그 다음에 중간권은 어때? 중간권은 온도가 내려가야 돼. 올라갈수록 쭉 내려가야 되고, 10번은 어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잘 봐봐. 잠깐만.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경계면입니다. 경계면. 지금 밑에가 대륙권이지, 위에가 무슨 권이야? 성층권이지. 그럼 성층권 개면이에요? 아니면 대륙권 개면이에요? 밑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10번 개면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개면이냐? 대륙권 개면이에요. 대륙권 개면. 늦게 온 사람들이 이거 필기 바로 복습 해야 되니까 이거 필기 찍어가도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권 개면이겠니?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니까 무슨 개면이겠어? 그렇지, 성층권 개면이 되고 10번 개면은 없어요. 여기 무슨 개면이겠어? 중간권 개면이 되는 거야. 중간권 개면. 봐봐 얘들아, 내가 중간권 개면에서 무슨 기온이 나타난다고 했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고 했거든? 이거 볼래? 중간권 개면에서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이 나타납니다. 그죠? 가장 낮은 최저 기온. 맞니? 이 얘기를 저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하나만 따로 좀 드릴 건데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만약에 성층권이 없다면, 뭐래.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없다면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오존층이 없으면 어때? 가열될 수가 없잖아. 그럼 올라갈수록 어때? 온도가 얘기를 해야지. 올라갈수록 어때?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중간권 개면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건 만약에 뭐가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됐죠? 파란색으로 얘기하는 거 오존층이 없다면. 됐죠? 이렇게 하면 기권이 끝납니다. 지금 한 건 뭐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복습한 거야. 알겠지? 중학교 3학년 복습. 여기다 한 개만 좀 추가하자. 고등학교면 이것도 좀 알아야 돼. 10번은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일교차. 낮과 밤의 그 기온 차이 있죠. 그리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문제풀이반이랑 이게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다른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다 있을 때 얘기하려고. 여기는 기본 개념반이고요. 문제풀이반의 심화랑 문제 푸는 유형들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고 싶고 시간 안에 풀고 싶으면 기본 개념 하고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시간 투자를 해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던가. 그 두 개를 하시면 돼. 알겠지? 됐죠? 넘어갈게요. 그럼 기권 끝납니다. 우리가 지구 시스템 총 5개 있어. 5개. 그 중에 지금 기권한 거야.
알겠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좀 봅시다. 그 밑에가 습관이 그죠? 밑에가 습관 봅시다. 자, 지웁니다. 네. 뭐 1학기 때 지구과학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이거 못했다, 그지? 습관 봅시다. 자, 두 번째 습관. 습관은 이제 물이죠, 물. 이따가 완자에서도 좀 더 확인을 할 거고요. 먼저 얘도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얘네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기운이에요. 우리가 그 기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있는 거잖아. 수권은 내려가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래로 그려요, 아래로. 이제 여기가 높이가 아니라 깊이가 되겠지, 그지? 깊이가 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거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안 변하지, 내려가도, 그지? 맞니? 온도가 내려가도 안 변하네. 내려가도 온도가 안 변해요. 그러다가 온도가 쭉 줄어들어. 밑으로 내려가면 춥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차가운 온도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총 구간이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두 번째 구간이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게 세 번째 구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구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불러. 혼합층.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수온 약층.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지구가 원에서 그대로 나온다. 지금 하는 것들 다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해층입니다. 심해. 됐죠? 총 3개의 층을 배울 건데 이 층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 먼저 혼합층은요, 지금 어디랑 붙어있냐면 여기가 지표면이야. 해수면. 알겠니? 맨 위가 해수면이기 때문에 바람 불면 얘가 섞여. 섞인다는 건 위아래 애들이 막 섞인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건 대류가 아니야. 대류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거야. 이거를 섞는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야? 혼합이지. 그러면 위아래가 섞이니까 온도가 어때? 위아래 온도가 계속 같을 거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특징 적을게요. 혼합층 첫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온도가 일정히 내려가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왜? 바람에 의해 혼합이 됩니다. 바람에 의해 섞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애들보다 온도가 좀 어때요? 좀 높죠? 그치? 높은 지역에서 시작을 하잖아. 왜 그럴까? 가열되니까. 태양에 의해서, 그치? 두 번째, 태양에 의해 가열. 태양 가열. 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왜 혼합된다고? 바람 때문에 혼합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바람이 세면 혼합이 잘 될까? 덜 될까? 당연히 잘 되겠지. 그러면 바람이 센 지역에서는 깊은 곳까지 잘 섞이겠지. 맞니? 그럼 바람이 센 지역은 밑으로 내려가도 계속 온도가 똑같겠죠? 즉 그 말은 뭐냐면 혼합층이 두껍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색깔 바꿨다.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게 어딘지를 쌤이 정해드릴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위도가 있고 중위도가 있는데 고위도는 안 봐요. 중위도의 바람이 더 세요. 그러니까 중위도의 혼합층이 더 두꺼운 거야. 알겠지? 요 그대로 지구과학 원에 나와.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중에 겨울의 바람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두께가 더 두꺼워요. 니네 이건 안 그려도 되는데 어디가 중위도야? 2번 손으로 봐. 2번. 어디가 중위도야? 3번. 3번?
여신아 따잡수세요. 뭐라고? 3번 족도죠. 3번 저위도야. 저위도. 얘들아 이게 위도는 남반구 북반구 가려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남반구 가려봐. 누가 고위도야? 1번 중위도가 어디야? 2번 얘들아 대한민국 무슨 위도야? 우리 시 고위도 사냐? 중위도잖아. 3번 뭐야? 이게 저위도인 거야. 남반구에서도 가려. 그럼 어떻게 돼? 5번이 고위도, 4번이 중위도, 3번이 저위도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 기본적으로 가져. 혹시 몰라서 중위도 됐어? 됐어 서진아? 중위도가 여기야. 2번 4번 알겠지? 나도 가르치다 보면 니네 때문에 헷갈려. 니네 때문에. 자 그다음 그럼 혼합증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수은약층 얘는요 안정합니다. 굉장히 안정해요. 수은약층은 첫 번째 굉장히 안정해요. 안정하다는 건 얘들아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우민아 아니요. 그렇지. 대류현상이 없다는 거야. 섞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특징이 좀 있어요. 얘들아 우리 기권에서 말이야 대류현상 안 일어나는 층이 방금 니네 적은 거 봐봐. 어디야? 성층권과 열권인데 걔네가 생김새가 어떠냐면 이쪽으로 올라가지. 맞니? 성층권이랑 열권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수은약층도 어디로 올라가? 이쪽으로 올라가. 항상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안정해. 알았지? 항상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안정해요. 그래서 안정합니다. 수은약층은 안정하고요. 그럼 봐봐. 대류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 섞인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위에 있는 혼합층이랑 아래에 있다 배우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랑 에너지를 교환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리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혼합층과 심해층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교환되잖아. 그러면 지구의 편역이 깨집니다. 그래서 수은약층이 하는 역할 두 번째는 혼합층과 심해층에 물질도 교환 차단하고요. 에너지도 교환을 막아요. 이게 수은약층의 특징. 그렇죠? 특징입니다. 특징. 문제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건데 이런 문장 뭐가 나오냐면 수, 온, 약, 층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런 문장 또는 발달 말고요. 뚜렷한 뭐 이런 문장이 나와.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 또는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수온약층 특징이 뭐니?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차가워지지. 찬물이잖아, 그치? 이게 발달되어 있고 뚜렷하다는 건 이런 경향성이 잘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런 경향성이 잘 보인다는 얘기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외워야 돼. 그래서 수은약층이 발달되어 있다 또는 수은약층이 뚜렷하다고 하면 무조건 표층 수온이 높은 것 높은 해수를 선택하면 돼. 표층 수온이 뭐냐면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빨간색부터 노란색으로 할게. 여기가 표층 수온이 여기가 맨 위에가 표층 수온. 알겠니? 맨 위에가 표층 수온이야. 표층 수온. 얘들아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만 하자.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하나만 찍을게. 얘가 표층 수온이 높니? 얘가 표층 수온이 높니? 1번, 2번 중에 어디가 표층 수온이 높아? 표층 수온이 높은 거 1번.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때? 기온이잖아. 기온 커지지? 1번이 훨씬 따뜻한 것이야. 알겠니? 그러면 수온약층도 끝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심해층 좀 보자. 심해층은 특징 한 두 가지 정도. 얘는 연간 수온이 일정합니다. 연간 수온이 일정. 근데 연간 수온이 일정한데 어떤 상태에서 일정하니? 낮은 상태에서 일정하지. 추워요. 낮은 상태에서 일정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 뭐냐면 저기 북극이나 남극 있죠. 거기 우리가 극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극지방의 차가운 찬 해수가 침강해서 그래.
침강한다는 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극지방, 차가운 물, 차가운 쪽에 있는 북극 남극에 있는 찬해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연간수온이 낮은 상태를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해층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얘는 혼합층이랑 비교가 돼요. 혼합층이랑 비교가 돼. 혼합층도 온도가 일정하고 심해층도 온도가 일정한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혼합층은 계절과 위도에 따라서 붓기가 다르죠. 근데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특징 두 번째만 쓰고 넘어갑시다. 얘는 계절과 위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다 춥고 그냥 다 추워요. 알겠죠? 다 추워요. 그렇게 했고, 빈 공간이 있으면 요거 하나만 비교를 해봅시다. 한 번 더 똑같은 거 그리는 거야. 일로 내려가면 깊이고 일로 올라가면 기온입니다. 봐봐. 하나, 둘, 세 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릴 건 뭐냐면, 빨간색으로 그릴 거는 저위도에 대한 얘기죠. 저위도. 아까 얘기했다 저위도.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그릴 건 중위도에 대한 얘기예요. 중위도.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렸던 고위도입니다. 차가운 지역이죠. 고위도에서 이 수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 달라요. 그걸 좀 살펴봅시다.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니까. 먼저 얘들아, 표층 수온부터 찍을 거야. 알겠지? 표층 수온부터 찍을 건데, 이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중위도, 고위도보다 어때? 높을까, 낮을까? 이게 적도잖아, 저위도. 높아. 표층 수온이 제일 높은 지역에 여기 찍는 거야. 그냥 찍으시고. 그 다음에 중위도랑 고위도 중에 누가 표층 수온이 높을까? 그나마 중위도가 높겠죠. 찍으시고. 고위도는 제일 낮겠지. 얘는 영하 20몇 도래요. 영하 20몇 도. 근데 바닷물이니까 안 오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얼어가지고 비가 내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너네한테 비교해 줄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혼합층을 먼저 그릴 건데, 잘 봐. 중요해요. 저위도의 혼합층을 요만큼 그렸어. 그러면 중위도의 혼합층은 얘보다 더 두껍게 그려야 돼? 얇게 그려야 돼? 두껍게 그려야 돼. 왜? 중위도에서 바람이 더 세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잖아. 맞지?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이 두께를 이렇게 더 두껍게 그리셔야 돼. 이렇게. 이걸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도도 좀 그려보자. 고위도. 사실상 고위도는요, 고위도는 맨 마지막에 하시고 먼저 저위도부터 보자. 그리고 무슨 층이 나타나야 되니? 수온 약층이 나타나야 돼. 그지? 수온 약층이 쭉 나타나서 여기까지 옵니다. 누구도? 중위도도 수온 약층이 쭉 나타나요. 쭉 나타납니다. 수온 약층이.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심해층이 있지. 심해층. 누구도? 중위도도 심해층 이렇게 있는 거야. 고위도는요, 혼합층이랑 수온약층이랑 심해층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줄 익히게 해주면 돼요. 한 줄. 지금 내가 그린 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뭐야? 여기 혼합층이 누가 중위도보다 두껍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네가 딱 봐도요, 수온약층 누가 더 뚜렷해? 저위도가 뚜렷해? 중위도가 뚜렷해? 뚜렷한 건 저위도가 더 길잖아, 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맞니? 이게 수온약층이 어떻게 하는 거?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발달되어 있는데? 표층 수온이 어떠니까? 높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야? 수온약층이 발달 뚜렷해 있다는 건 표층 수온이 높은 거를 골라라 이거야.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어? 누가 암수 그렸어? 그랬어? 준비될 거라니까. 계속 갔다잖아. 언제 오면 되냐? 이게 수권 됐죠? 수권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
해수 그 바닷물 있잖아.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마지막이야 수권. 지구에 존재하는 수권의 물의 형태를 좀 봅시다. 물의 형태. 오케이.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걸 100으로 할게. 100. 이만큼이 100입니다. 100. 100%. 100% 나무값 짝대기란다. 박스고요. 이 중에 써봐. 바닷물이면 80% 이상이에요. 이게 해수예요. 해수. 여기 해수. 여기 해수입니다. 해수. 이 바닷물이지. 육지물을 뭐라 그래? 담수. 또는 용어가 좀 바뀌었어. 육수라 그래요. 육수 또는 담수 이렇게 얘기해. 담수. 됐죠? 근데 육수를 또 나눠요. 육수를 또 어떻게 나눌 거냐면, 봐봐. 내가 이것도 100%로 지금 박스 하나 드리는 거야. 무슨 박스냐면, 육수. 육수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육수만 가지고 이 100%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빙하입니다. 빙하. 그 다음에 지하에 녹아있는 지하수.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됩니다. 호수나 강 이런 것들. 기타에 내가 적어줄게. 기타. 강, 뭐 호수, 합천수 뭐 이런 것들이 기타에 들어갑니다. 그쵸?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수권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혹시 또 수권이라 돼 있니? 그 직권으로 바꿔버려. 직권으로 바꿔. 직권으로 바꾸세요. 직권. 여기 좀 마음 편하게 들어도 돼. 중화 반응이랑 뭐 화학이랑 관련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듣고. 근데 개념 패턴 개념 패턴. 알지? 이걸 2주를 끌고 갈 수가 없어. 좀 빨리 해놔야 돼.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사실 나 암기 파트로 뭐. 자, 그 다음에 직권을 봅시다. 직권은 선생님이 나누는 대로 좀 나눠봐. 너희가 아마 알 겁니다. 봐봐, 이거는 안 그려도 돼요. 지구 이렇게 있고요. 맨 바깥에 껍질을 뭐라 그래? 지각이라 그러지. 맞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 여기 멘틀이라 그러지, 그지? 이 부분 그지? 다 멘틀. 요거 뭐라 그래, 요거? 요거 핵이지. 근데 핵이 두 개잖아, 그지? 그래서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는 거지, 그지? 최근에 뭐 핵이 하나 더 발견됐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봤어? LK99 봤어? LK99? 이거 알아? 이거 몰라? 봤지? 이거 뭐야? 초전도체잖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뭐라 그랬니? 초전도체가 실생활에 엄청 쓰이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 이게 왜 LK99인지 아니? 만든 사람 이름 성이에요, 성. 이씨입니다, 이씨. 이 머식이고, 뭐였는데? 하여튼 이 교수님이랑 고려대학교 김 교수님이 1999년부터 개발을 했다 이거야. 교과서 이게 맞으면 교과서에 실리겠지. 근데 지금 얘가 상용화될 수 없는 게 이런 거지. 가위바위보의 법칙을 알아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묵밖에 못 내는 거지. 만드는 방법을 아는데 그 기술이 없다고. 만들 수 있는 기술. 만 번 만들어서 한 번 나온대요. 10,000번 만들어서 한 번. 그래서 지금 만든 게 한 요 정도? 만든 게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도와달라고 논문을 발표를 한 거야. 내가 만들어봤는데 안 된다 이거야. 다 묵집과의 법칙은 알았지만 묵밖에 못 내는 상황이야. 다. 야, 가위 어떻게 내냐고 지금 빨리 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고려대학교. 우리 고려대학교 가자. 자, 그다음. 그래서 괜히 줬다. 봐봐. 지각, 멘틀, 외핵. 뭐야? 뭐야? 맞아. 이렇게죠.
여기서 뭐를 끊을 거냐면 이렇게 내가 끊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것만 여기에 락 그릴 겁니다.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 요거 이렇게 지워서 여기 이렇게 딱 그릴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거 직권이죠. 보세요. 잘 봐라. 중요하니까. 응? 봐봐. 내가 그리라고 할 때 그래요. 지금 눈으로 그냥 보세요. 이거 똥구멍으로 들으면 안 된다. 머리로 들어야 된다 지금. 알겠지 민아? 우와 이거 봐. 굉장하죠?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지각입니다. 뭐라고요?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인데 지각이 두 개로 나뉘어요. 뭐 그린 걸까? 맞아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여기를 싹 나눠서 여기를 우리가 해양지각 이렇게 불러요. 지금 그리시면 돼요. 해양지각. 여기 대륙지각 이렇게 풀어요. 대륙지각. 누가 좀 두꺼워요? 대륙지각이 두꺼워. 그리고 얘들아 이게 약간 내가 일부러 대칭으로 그렸어. 위아래를 그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각들이.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위아래가 대칭. 위아래가 대칭.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눕니다. 대륙지각에는 뭐 있겠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다 있겠지. 그지? 보시면 되고 이것도 나온가요?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은 무슨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나와요. 해양지각은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암? 현무암. 현무암질입니다. 현무암질.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입니다. 화강암질. 앞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우리 대화 좀 해줘. 대화 좀 해냐? 나도 하기 싫어? 외워야 될까요? 하지만 고3도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 대화해요. 대화 좀 해. 대화 좀 할래? 뭐가? 실실 쪽에는 이렇게까지 지가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들아 밀도는 이 새끼가 커요. 밀도는 이 새끼가 커. 밀도 얘가 커요. 그럼 지각까지 그렸잖아. 그죠? 뭐 그려야 돼? 밑에 멘트를 그려야죠? 내가 멘트루스를 요렇게 내가 나눌 거야. 봐봐. 멘트를 요렇게 나눌 겁니다. 멘트 요렇게. 여기가 지금 멘트리 멘트. 이만큼 멘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멘트입니다. 멘트.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멘트리겠지. 그지? 멘트 요렇게. 멘트인 거야. 그 밑에는 뭐겠어? 핵이죠. 핵. 핵은 또 몇 개로 나뉘어요? 그렇죠. 여기서 핵도 또 두 개로 나누는 거 이렇게. 두 개로. 그럼 여기가 외핵이 되는 거고 그죠? 외핵이 되고 여기 내핵이 이렇게 되는 거. 일단 외핵이 액체야. 내핵이 액체야. 네. 누구? 내핵. 외핵이 액체.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응이잖아. 외우세요. 알겠지? 외우세요 그냥? 평생 갑니다. 내일은 뭐야? 기체는 아닐 거 아니야. 고쳐야겠지. 이렇게 그리고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위인데요. 위인데 내가 멘트를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나도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멘트를 상부 멘트고 하부 멘트로 나눌 겁니다. 무슨 멘트? 그러니까 멘트를 위아래로 나누겠다 이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어디가 상부 멘트이겠어? 여기가 상부 멘트이겠지. 상부. 그래서 복잡해지죠, 그죠? 뭔가 직권이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한 번 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잘 봐. 상부 멘트를 나눌 거야. 알겠지? 상부 멘트를 나눌 거야. 상부 멘트를.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딱 그려봐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똥구멍으로 듣지 말고 머리로 들으세요 지금부터. 좋아. 자, 4. 멘트를 두 개로 나눴어요. 상부와 하부. 하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부분 있죠. 맞지? 그러니까 상부 멘틀의 상부, 상부 멘틀의 상부랑 지각을 합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딱딱한 애들이 있는 거야. 암석들이, 그지? 그래서 암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는 뭐냐면 밑에 있죠, 밑에. 상부 멘틀의 하부, 상부 멘틀의 하부, 상부 멘틀 중에서 하부. 이걸 우리가 연약하다 그래서 연약권 이렇게 불러요. 말캉말캉한 거죠. 연약권. 슬라임 같은 거. 얘들아, 슬라임이 액체예요, 고체예요? 고체죠, 고체. 슬라임 고체죠. 근데 무슨 고체입니까? 유동성 있는 고체. 멘틀이 그런 녀석 아니에요? 유동성 있는 고체? 그지? 그게 연약권이 특히 그래요. 유동성 있는 고체. 슬라임처럼 움직입니다. 됐니? 그러면 왼쪽에서도 암석권 나눌 수 있어야 돼. 상부 멘틀의 상부, 상부 멘틀의 상부랑 지각. 이만큼이 이제 암석권이 되는 거. 여기가 이제 연약권이 되는 요런 상태겠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가 이제 우리 직권에 대한 얘기인데, 직권의 구조를 지금 본 겁니다. 직권의 구조를 본 거고요. 너희가 이거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 있잖아, 얘들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 이렇게 하는 건가? 봐봐. 여기가 지각, 여기까지가 지각입니다, 지금, 그지? 이만큼 보이시죠? 이만큼. 이렇게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모호루비치 불연속면 들어봤니? 모호면이라고 들어봤어? 모호면. 이거 중학교 때 하는데 잠깐만. 모호면 뭐지? 리셋 됐나? 저장 버튼 안 누른가 봐. 모호면. 이제부터 지각 멘틀 핵의 특징들을 적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지각 멘틀 핵의 특징인데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나요. 좀만 참아. 첫 번째, 지각의 특징. 얘는 구성물질부터 물어봐. 그래서 얘는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산형 강물. 그래서 산소와 규소 이렇게 OC. 우리말에 OC 없죠? OC가 귀해요. 친구 중에 OC 있는 사람. 오. 누구? 이런 말 해봐. 오. 네? 나는 오 성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성문. 오 기정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친구 지금 대학원 가 있고요. 이 친구 뭐 하나 그랬네. 지금 뭐 하나 그랬다. 오씨가 이렇게 있어. 오씨입니다. 오씨 됐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암석의 빙상이 많아요. 얘들아 이거 얘기 안 했다. 암석권이 밀도가 클까? 연약권이 밀도가 클까? 누가 무거워 보여? 막 암석권이만 무거워 보여, 그지? 연약권만 연약하니까. 근데 밑에 있는 게 밀도가 항상 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밀도 제일 큰 건 누구야? 내핵이 제일 밀도가 큰 거야. 그러면 연약권과 암석권 중에 밀도 큰 건 얘인 거야, 그지? 근데 애들이 이름만 보고 무거우니까 아닙니다, 그지? 자, 암석이 굉장히 많아요, 지각에는. 그 다음에 얘는 대륙 지각도 있고, 그죠? 해양 지각도 있고 그래요. 비교를 3개를 딱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먼저 두께를 비교해. 두께를 누가 두껍니? 대륙 지각이 두껍죠. 그 다음에
밀도를 물어봅니다. 밀도. 밀도는 누가 크니? 라고 하면 해양 지각이 훨씬 커요. 그 다음에 모호면의 깊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모호면의 깊이는 누가 깊니? 라고 한다면 대륙 지각이 훨씬 깊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치? 대륙 지각이 훨씬 모호면이 깊네요, 그죠? 파란 색깔 쓰자고요. 훨씬 깊어요, 깊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멘틀도 OC가 대부분. 그럼 얘는 저기 유동적인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있는 고체. 유동성 있는 고체. 그 다음에 내가 이 연약권과 암석권 중에 물컹물컹하게가 누구라 그랬어요? 연약권이라 그랬단 말이야. 연약권에서 들어봤어.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요. 여기 이따 배울 거야. 멘틀 대류.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물질이, 오케이? 밑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질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게 이 연약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연약권은, 암석권은 그렇지 않아요. 딱딱해서. 연약권이 물컹해, 슬라임처럼. 연약권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멘틀 대류. 멘틀이 대류하잖아. 멘틀이 대류하면요 바깥으로 폭발해서 나와요. 그게 무슨 폭발일까? 화산 폭발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멘틀 대류로 인해 지구 내부에 있는, 지구 내부에 물질들이나 아니면 에너지들이 지표로 분출됩니다. 자, 핵까지만 하고 잠깐 쉽니다. 세 번째 핵.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외핵입니다. 외핵은 액체, 이제 기억하겠지, 그치? 액체고. 내핵 있죠, 내핵. 내핵은 고체입니다. 고체. 기체는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그거 봐야죠. 얘는 철이랑 니켈이 좀 많아요. 이거는 우리 1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철이랑 니켈. 철이랑 니켈이 쌤이 철이랑 니켈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핵이 대류를 해요. 내핵은 고체이기 때문에 대류를 못합니다. 얘가 대류를 해. 외핵이 대류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이 생겨버려. 오케이.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외핵의 대류로 생깁니다. 너희 완자요. 너희 완자요. 몇 페이지냐면 먼저 펴보세요. 먼저 꺼내보세요. 여기 있다. 몇 페이지시냐면 이 138페이지 펴보세요. 138페이지. 밑줄만 빠르게 치고 넘어갑니다. 봐봐. 여기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 별표 표시. 자, 지금 보면 지구의 대기의 구성 성분,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냐 이거야. 너 몇처럼 바꿨어? 몇처럼 바꿔? 자, 봐봐. 지금 뭐가 제일 많니?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탄소 순위 이거 써놔. 질산 I 이렇게 외우시면 돼.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보면 밑줄 딱 잖아. 기권 있고, 직권 있고, 수권 있고, 생물권 있고 좀 이따 할 거고요.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실래? 요 그림을 보면 어려울 게 없어요. 봐봐. 여기가 땅이야, 땅. 직권이지, 그지? 여기 바닥이다, 바닥. 여기 수권이야, 수권. 여기 다 이제 기체가 있겠지, 기권이지. 그 바퀴가 몇 번인 거야. 그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볼 게 많이 없어요. 기권 아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밑줄 쳐주면 좋을 것 같아.
중력의 영향으로 대기의 99%가 높이 약 30km 이내에 다 분포합니다. 저기 어디야? 30km면 성층권 넘어가기 전이에요. 알겠지? 성층권 넘어가기 전이고 방금 얘기 다 했던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기권의 역할. 온실효과 일으킵니다. 뒤에서 배울 거고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줍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유성체가 중앙권에서 유성 발견된다. 왜 그죠? 그 유성체 소행성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제공을 하게 되죠. 됐고 저기 어디니? 여기 봅시다. 여기 봐봐요. 지금 직권은요 6,400km까지가 다 저기 직권입니다. 그렇죠? 6,400km까지 다 직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왜 지각 멘트를 왜 내부로 나누냐 이거야.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지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라서 일단 이런 기준이구나 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100km 있지. 100km 형광펜 있어? 100km에다 여기 형광펜 있지. 100km 이 100km가 뭐의 기준이냐면 암석권의 기준이에요. 암석권의 기준. 그러니까 100km 밑에는 연약권이에요. 100km 위에는 다 암석권입니다. 자, 암석권의 기준이다. 자, 암석권은 0에서부터 100km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직권의 역할을 좀 볼까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공급하고 당연하겠죠. 서식처 제공하면 우리도 직권에서 살잖아, 그렇지? 그리고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주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지표의 풍화침식 이게 뭐야? 바람에 깎이고 물에 깎이고 그죠? 그러면서 염류의 근원이 됩니다. 염류의 근원. 바다가 짜지는 원인. 바다가 짜잖아, 그지? 그 원인이 됩니다. 있습니다. 넘어가고 밑에 볼게. 습관인데 습관은 괜찮고 여기 잠깐 볼래? 이거 지금 우리 했던 거지, 그지? 이거 별표 표시해놓고 직구가 뭔 내용이었어요? 표시했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어. 잠깐 쉬고 생물권 몇 건 먼저 갑시다. 생물권이랑 몇 건 안 했잖아. 이거 좀 보자. 생물권이랑 객관인데요. 밑으로만 싹 치고 넘어갈게. 생물권은 모든 생물입니다. 모든 생물이고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만 있어요. 아직까지는. 알겠지? 확실하게 발견된 건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야. 그 다음에 얘는 기권, 직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요. 외권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외권에는 없다 쓰시면 돼. 외권에는 없어. 외권에는 없어요. 생물권이. 그 다음에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형성됐어요. 그렇겠죠? 가장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가장 나중에 생긴 게 생물권이겠지? 그 다음 여기 미생물도 생물권이거든요. 미생물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자,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공간. 기권 바뀌니까 지상 1000km 이상인 거지, 그치? 됐고. 그 다음에 지구랑 우주 공간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다 체크 좀 하세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거. 외권과 지구가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도 외권에서 오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는데 책에다가 한쪽에 필기를 좀 해놔. 지구에 이렇게 있어요. 지구에 이렇게 있고 중간에가 적도입니다. 그죠? 적도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올 텐데 잘 들어봐. 지금 어디를 볼 거냐면 저기도랑
고위도를 딱 볼 겁니다. 얘는 에너지양이 지금 똑같은 상태야. 알겠지? 얘랑 얘가 에너지양이 똑같아요. 에너지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두께로 그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위도랑 고위도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동일한데요. 여기가 자세히 보면 여기는 똑같은 에너지를 이만큼의 면적이 나눠 먹게 되고 여기는 똑같은 에너지를 여기 잘못 그렸는데 좀 더 표시해 드릴게. 이렇게 이만큼의 면적이 나눠 먹어요. 똑같은 걸 더 많이 나눠 먹는 게 고위도지. 맞니? 얘는 같은 양을 작은 면적이 나눠 먹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포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된다고 얘기해요. 과잉된다 얘기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지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안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동.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이 돼. 이동. 됐니? 에너지가 이동. 에너지가 이동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수. 에너지 이동. 해수, 바닷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대기, 공기 있죠, 대기, 바람 불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대기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에너지를 이동하는 방법은 저렇게 두 가지입니다. 됐지요? 에너지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 대기로 이동시키고 해수로 이동시키고. 근데 항상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온다고 하면은 우리 통합과학 수술에서는 틀려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시킨다, 이동시킨다. 뭐랑 뭐로? 대기랑 해수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요.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해의 운동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 여기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막 바로 밑에 있는 걸 하려고 봐봐.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에요? 직권이에요? 뭐예요? 지구 자기장은 뭐야? 무슨 권이야? 외권이야, 외권. 근데 지구 자기장은 무슨 핵의 대류로 생겨? 외핵의 대류로 생겨. 외핵은 직권이야, 외권이야? 그러니까 직권의 대류로 뭔가 직권의 영향으로 외권이 영향을 받는 거지,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니? 그래서 밑에를 바로 보세요. 밑에를 바로 보면 봐봐. 여기 기권, 직권, 수권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생물권이 있습니다. 얘네가 다 화살표가 양쪽 화살표지. 하나만의 화살표가 없단 말이야. 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야. 뭐를? 영향을. 알겠니? 요거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봐봐. 니네한테 요걸 딱 줘. 버섯바위라는 걸 딱 기억하고 줍니다. 이거 안 줘도 돼. 기억하고 버섯바위를 줘. 그럼 기억을 보고 얘는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인가를 물어봐요. 됐니? 버섯바위가 뭐냐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바람이 여기를 때려.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치? 버섯처럼 생겼다. 말도 안 되잖아. 버섯바위. 그러니까 얘는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이야?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겠니? 근데 요거를 내가 해줄 건 하나도 없어. 는 아니고요. 몇 개는 있어요. 여기 별표 표시 좀 쳐놓고 여기서 많이 틀려요. 두 개만 해놔. 자, 봐봐. 완전히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버섯바위는 누구랑 누구의 상호작용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해류라는 건 바닷물의 흐름이야, 그지? 하나씩 설명하고 넘어갈까? 바닷물의 흐름은 뭐야? 바람 때문에 형성되는 거야, 그지? 바닷물은 수권이잖아. 바람은 기권이고.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 하는 거, 광합성은 뭐예요?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또는 태양에너지 외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봐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된다는 거야. 밑에도 한번 봐봐. 보시면 화산활동 뭐야? 화산활동 땅이 뭔가 일어나는 거지. 기권이지. 대기 조성이 바뀌어요.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고
화산재가 막 나오고, 그지? 기온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 지진 해일. 보이죠? 직권과 수권인 거. 서식처를 제공해서 생물이 살아간다. 직권과 생물권. 또 뭐야? 기상현상 일으킨다. 뭐 수권, 기권, 뭐 해안절벽과 해식동물, 수권이 뭐 깎아가지고 땅이 이기지? 어떻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생물의 호흡, 뭐 기권, 생물권. 식물이 자라면서 암석의 틈을 넓힌다. 그치? 뿌리를 막 암석 밑으로 뻗으면서 암석이 끊어지고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생물권과 직권. 수중생물이 부패해서 썩으면 강물에 무슨 뭐 변한다. 이런 것도 생물권과 수권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치?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니네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걸 예시를 지금 한눈에 정리해보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네모 박스 좀 쳐줄래? 근원과 영향이다. 이렇게 네모 박스. 그러니까 근원은 원인이 되는 녀석이죠. 원인이 되는 녀석. 그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게 얘네다 이거야. 알겠니? 이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지금 5 곱하기 5니 4 곱하기 4죠. 4 곱하기 4 16개인데 엄청 많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형광펜 색칠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요겁니다. 기단의 상호작용 형광펜 색칠하시고 그 다음에 엘니뇨 발생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V자국이랑 U자국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황사도 체크하시고 화석연료 생성 체크하시고 자 기단이라는 게 뭐냐면 추운 지역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건데 이것도 추운 지역에 있는 공기들은 차갑게 변하는 거야. 이게 기단이거든. 바다 위에 있는 공기들은 습하게 변하는 거야. 그지? 얘네가 서로 만나서 뭐를 만들어? 장마전선을 만들어요. 알겠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해 고생 좀 했죠.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엘니뇨라는 건 우리가 적도 해역에서 남적도 해역에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게 좀 약해지는 현상이 엘니뇨입니다. 알겠지? 이걸로 기후가 좀 변해요. 근데 얘가 누구랑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봐야 돼. 얘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내가 방금 무역풍이라고 그랬지. 무역풍. 그래서 씁니다. 얘는 무역풍 약화라고 쓰면 돼. 무역풍 약화. 무역풍이 약해지면 수온이 올라가요. 수온이 올라갑니다.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람, 기권, 수온, 수권. 그죠? 여기 보시면 되고 V자국이랑 U자국은 뭐예요? 빙하나 어떤 산사태나 뭐 저기 뭐라 그러냐 무슨 사태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뭐 그런 절벽에서 높은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물의 흐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깎이는 거 V자로 깎이면 V자국이고 U자국으로 깎이면 U자국이고 그치? 됐고 화석연료 요거는 생물이 죽으면 생기는 게 화석연료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명이 되고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다시 선생님 거로 넘어와서 이따 문제 좀 풀어볼 겁니다. 자,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을 볼 겁니다. 여기 뭐 별거 없어요. 두 페이지. 요거까지 하면 오늘 끝나고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선생님 교재입니다. 봐봐. 에너지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몇 가지? 3가지 쓰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유치원 다시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그럼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미리 말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교환하지 못해요. 변환도 안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거나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알겠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녀석들이야. 문제 항상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야. 태양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원인을 적을 거야. 원인, 근원. 태양 에너지의 근원. 오랜만에 나와요. 반갑죠? 수소핵융합. 반갑죠? 수소핵융합으로 생기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근원입니다. 얘는 4개의 수소가 하나 헬륨 원자를 만드는 게 수소핵융합이지. 이게 근원이고요. 얘는 이 3개의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양이에요. 가장 많은 양. 90% 이상 차지합니다. 알겠죠? 가장 많은 양. 넘사벽이에요. 가장 많은 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우리 생물이 살아가는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물의 순환. 이따가 볼 겁니다.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녀석이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이 일어나면 지형이 변화합니다. 지형. 왜? 아까 V자국이랑 U자국 같이 깎이는 거야. 깎이는 거. 지형이 변화를 한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해수랑 대기를 순환시키는 근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해수, 대기 순환. 순환의 근원. 끝났어요. 태양 에너지 끝.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도 근원을 좀 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봐봐. 원래 탄소가요. 탄소가 그냥 안 적어도 돼. 탄소가 원래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그 질량 자체가 12예요. 기준값으로, 상대값으로. 근데 어떤 녀석이 있냐면 14짜리 질량을 가진 탄소가 있어. 원래는 12짜리입니다. 알겠지? 12짜리가 가장 안전하고 예쁜 애야. 근데 이상하게 생긴 돌연변이가 14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얘가 안정해지려고 14 질소가 되거든? 이때 에너지가 나와. 이때 에너지가 막 나와. 이때 에너지가 나와. 이게 어디에 많냐면 지각에 굉장히 많아요. 멘틀에도 굉장히 많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정한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입니다. 또 문제 나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 그래서 14 탄소가 14 질소가 되면서 방사능과 함께 열을 내뿜습니다. 열을 내뿜습니다. 이렇게 열을.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정도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아까 멘틀 대류가 연약권에서 일어나, 암소권에서 일어나. 그렇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녀석이죠. 지금 내부 에너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지구랑 달, 지구랑 달, 또 지구랑 태양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게 조력 에너지야. 인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봤어요? 기조력? 이런 인력들 있죠. 인력들 이런 거.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기조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조력.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는 에너지의 근원이 기조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조력이다. 선생님 지구과 교재 이름이 기조력이에요. 기조력. 끌어당기는 힘.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원인. 이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에너지가 끝나요. 그치? 개념 폭탄이지? 바로 가. 여기까지 보시면 돼. 지워도 됩니까? 너희는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선생님이 이 화면에다가 하나 띄워줄 거야. 봐봐. 너희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을 좀 보세요. 선생님은 요거를 좀 띄워드릴게요. 총 3가지를 배울 건데요. 저는 2가지만 가르칠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하나를 한다 그럼 알려주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순환을 배울 거야. 순환. 알겠지? 우리 지구는요 에너지랑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는 이동만 하고 순환은 못해. 열 에너지로 빠지기 때문에 빠진 열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이동만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순환을 해. 누구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가 누구한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그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순환을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2가지는 2가지 에너지가
근데 그 물질이 세 가지입니다. 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질소인데 만약에 이 질소를 하잖아 학교에서 그럼 알려주셔야 돼. 알겠니? 질소순환. 완자에도 질소순환이 있는데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생원 내용이라서 교과서마다 좀 달라요. 근데 교과서에는 없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자. 봐봐. 먼저 얘는 첫 번째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알겠니? 니네는 필기를 바로바로 할 건데 내가 알려주는 것만 해. 알겠니?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는 다 알려줄게. 봐봐.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물의 순환. 한번 그냥 싹 봐봐. 간단하게. 러프하게 한번 보자. 봐봐. 바다 물이 있지. 물. 이게 열받으면 어떻게 돼? 증발되지. 그럼 뭐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지지. 이동한단 말이야. 누구한테 쏟아? 육지에 쏟아. 육지에서 흘러내려오지 다시 바다로 어때요? 순환되지. 그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선생님이 다 필기할 겁니다. 일단 물의 순환의 가장 중요한 근원. 너희는 그 밑에다 적으면 돼. 물의 순환 플러스 탄소의 순환 2번 하는 거 있죠. 일단 여기다 할 겁니다. 자, 물의 순환. 물의 순환. 얘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뭐 근원이다. 그러면 돼. 졸지 말고 다들 풀리면 써서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은 항상 같아. 무슨 얘기냐?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 몇이니 얘들아? 바다에서 증발하는 값이 몇이야 지금? 320 숫자 외우는데 그러면 총 증발량 중에 일단 바다가 320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육지에서 증발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몇이야? 육지 더하면 몇이야? 그렇지. 이거랑 강수량 보자. 강수량 육지에서 내오는 강수량 몇이야? 몇이야? 96. 이랑 바다에서 강수 내려오는 거 몇이니? 284지. 더하면 어때? 두 개가 같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 하냐면 요거 빵꾸 뚫어내. 알겠지? 이거 외우는 값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 다릅니다.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꺼볼까? 거기 춥지? 21도였는데 24도를 맞췄어. 됐죠? 여기 첫 번째입니다. 빵꾸 뚫어놓는 게 여기서 다예요. 알겠지? 빵꾸만 뚫어. 빵꾸만.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다 있죠. 바다. 바다는 지금 증발량이 몇이야? 바다에서만 봐봐. 바다에서. 320. 강수는 몇이야? 누가 많아? 그럼 바다에서는 증발이 강수보다 많다라고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육지를 봐봐 얘들아. 육지는 어때? 증발 몇이야? 60. 증발 60이지. 강수 몇이야? 땅에 내리는 것만 찾으면 돼. 누가 많아? 이번엔 강수가 많지. 그치? 이거 특징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보지 말고 화면 보지 말고 선생님 쪽 봐봐. 내가 방금 적은 거. 바다랑 육지 중에 증발은 누가 많을까? 바다가 많겠지. 강수는 누가 많을까? 아니지. 그러니까 바다만 보면 증발이 많죠. 육지만 보면 강수가 많은 거야. 근데 바다의 강수 몇이야? 284지. 육지 강수 몇이야? 96이지. 누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지만 봤을 때는 강수가 크지만 바다랑 같이 보면 바다의 강수가 더 많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얘가 많고 얘가 많다 이렇게 구호 표시하면 돼. 어제나 좀 깨라. 매력적이게 하네. 잠깐. 됐지? 여기 두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니네 밑에다 적어놔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을게. 봐봐. 가장 중요한 거 두 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계산 다 해볼 건데 이 공식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숫자를 보세요. 봐봐요. 자, 바다에서 유출되는 값과 바다로 유입되는 양은 항상 같아야 돼. 내가 이거를 양주부에서 수업할 때도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고 얘기했었어.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돼. 알겠지?
항상 들어온 게 100이면 나간 것도 몇이어야 돼? 100이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런데 얘들아 바다에서 유출되는 게 무슨요? 바다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밖에 없어? 증발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증발밖에 없어. 근데 바다 유출은 증발량만 보면 돼. 증발값입니다. 증발. 근데 바다로 들어오는 거는 두 개가 보여요. 화살표가, 그죠? 뭐가 있어? 강수랑 그렇지. 근데 우리가 요놈 새끼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지표에서 유출된 값이다 해서 지표 유출 이렇게 불러요. 지표 유출. 그러니까 강수 더하기 지표에서 유출된 게 바다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입되는 건 이렇게 두 개예요. 바다로 유입되는 거. 실제로 그 값이 같은지를 계산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면 바다에서 유출되는 그 증발값이 몇이냐면 320이에요, 그죠? 강수는 몇이에요? 바다 강수가 284예요. 지표 유출 몇이에요? 30? 더하면 어때? 두 개가 이거 같이, 그지? 뭐 빵꾸 뚫어놔? 그냥 아무거나 빵꾸 뚫어놔. 알겠니? 두 개 빵꾸 뚫어놓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봐봐 얘들아. 앞에 잠깐 봐봐.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이거를 A로 주고 이거를 B로 줄 때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기역 A 빼기 B는 36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계산할 수 있겠지?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 육지를 봐야겠지, 그지? 마지막이에요. 육지 유출과 육지 유입이 똑같아요. 항상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아야 돼. 육지에서 유출되는 건 두 개야, 두 개. 뭐냐면 일단 증발되는 거 하나 있잖아, 그죠? 증발되는 거랑 바다로 들어가는 지표 유출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두 개를 합한 게 육지에서의 유출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 유입은 강수밖에 없어, 이제. 강수밖에 없어, 강수밖에. 됐네? 강수밖에 없어, 강수밖에. 됐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봐봐, 육지 유출에서 증발값이 60입니다. 보이시죠? 지표 유출되는 값이 36입니다. 더하면 36, 96이지. 강수 96이잖아.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해서 다음날 이렇게 해서 다. 이 파트를 니네 학교만 안 했어. 나머지 다 했거든. 그룹 빼고 종충고는 아름이 다 했으니까. 요 정도만 나와야 돼. 요 정도. 알겠지? 이게 무게가 순환입니다. 됐고 그 밑에 이제 니네 탄소 순환도 옆에 적을 수 있냐 혹시? 자리 있니? 자리 있으면 탄소 순환을 좀 적을 건데 선생님이 또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 여기 밑입니다. 이거 봐봐. 이거 지워도 돼요? 혹시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선생님 시간이 좀 남는데 니네 혹시 중화반응 관련돼서 뭐 질문 있으면 그때 오세요. 질문할 게 있으면. 봐봐. 탄소순환 알겠죠? 탄소인데 그냥 잠깐만 한번 봐보자 얘들아. 먼저 여기 보면 우리가 호흡하면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나가는 거야. 근데 식물들이 뭐를 해? 방압성 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식물로, 그죠? 들어오지. 그 다음에 얘네가 죽어. 뭐가 돼? 화석연료가 생성됩니다, 그죠? 화석연료를 누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떼어가지고 연소시키죠. 그러면 대기 중으로 뭐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 화산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랑 메탄이 이렇게 기체, 대기 중에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얘네가 어떻게 돼? 바다에 녹아요. 또는 강수에 녹아, 그지? 강수에 또 방출될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 여기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을 만들고 얘네들이 또 막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화산 분출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순환된다 이런 건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 그림을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 이 화살표에 빵꾸 뚫어놔. 이게 뭐냐 근데 그럼 이산화탄소의 용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탄소가 정신 차리고 탄소가 기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나 수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 거야 계속. 알겠죠? 봅시다. 먼저 탄소. 여기 탄소 적을게 이제. 탄소 순환 적으세요. 탄소 순환. 탄소 순환은 첫 번째 각 권역에서
여기 형태를 적으셔야 돼. 각 관역에서의 형태. 직권부터 해가지고 생물권, 그죠? 기권, 수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표현들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기권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기권에 존재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으로 존재해요. 이렇게 됐죠?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으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수권에 존재하는 방법. 수권에 존재하는 건 탄산이온으로 존재해요. 탄산이온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 H2CO3 알지?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H가 더 빠져가지고 그냥 CO3 E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하는 게 이렇게 탄산이온. 탄산이온. 이게 수권에 존재하는 게 탄산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 했고 직권 보자. 직권. 세 번째, 직권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탄소가 얘는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석회암의 형태. 얘는 다른 말로 탄산염이라고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뭐가 나와도 석회암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석탄과 석유 같은 거 이거 뭐야?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석탄, 석유 적으시면 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얘들아 지금. 다 알려준다. 도와줄게. 네 번째 어디야? 생물권. 얘들아 우리 사람의 몸을 말이야. 사람의 몸을 탄소만 빼가지고 팔면 얼마 나오는지 아니? 사람의 몸에 있는 탄소만, 탄소 원소료 C 탄소만 빼서 팔면 한 10만원 정도 나와요. 10만원 정도. 그게 엄청 많은 양이거든. 우리의 몸에 있는 생물권에 있는 이 탄소는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해요. 유기물의 형태.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너희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걸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봐봐. 적어보죠. 하나씩.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너희도 한번 해봐봐. 먼저 이산화탄소 적읍시다. 기권에 존재하는 형태죠. 얘가 메테인 이렇게 기권에 존재하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용해됩니다. 용해돼요. 용해되면 요 수권 안에 탄산이온으로 존재를 하겠지.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탄산염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탄산염의 형태로 저장. 석회암이죠. 석회암. 그 다음에 화석연료도 이렇게 직권에 존재하는 거죠. 그지?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광합성 봐봐. 광합성으로 CO2가 식물 안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CO2가 흡수되고, 그다음에 호흡으로 CO2가 또 방출이 되겠죠. 됐어. 이게 순환이 되는 거야. 계속 순환이. 알겠지? 순환이. 얘들아, 근데 이 직권 보이세요? 직권? 이 직권이지, 직권. 직권 중에서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가장 많아. 그러니까 보면 탄소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4개에 다 분포를 하잖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이 이 석회암이에요. 알겠지? 얘가 제일 많아. 얘가 양이 제일 많다 쓰세요. 가장 많은 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석회암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니? 얘가 1등이 1등. 얘가 1등이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권이 그 다음 많아요. 얘가 2등이야. 탄소가 존재하는 양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권 3등 이렇게. 등수 좀 매겼고, 심화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심화 하나만 할게. 심화 무조건 문제 나오는 거. 그 밑에다 그려도 돼. 지금 내가 그린 게 뭐냐? 바다입니다. 바다고 여기는 기권이겠죠, 그죠? 여기 기권이고 여기 밑에는 수권이겠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기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존재하지. 메테인은 안 볼게 일단. 이산화탄소 존재하고 여기는 탄산이요. 뭐 HCO3 마이너스로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얘네가 왔다 갔다 할걸? 용해되거나, 그지? 용해되거나 방출되거나 두 개가 하나일 텐데요. 사이다를 시원하게 먹어야 맛있어?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 정상인이라면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따뜻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친구하지 마십시오. 왜? 왜 시원하게 먹어야 돼? 산소. 톡 쏘잖아. 시원하게 먹어야. 맞니? 온도가 낮아야 탄산이 잘 녹아. 알겠니? 따라서 여기서 정리할 건 뭐냐면 만약에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잖아. 다시 뭐가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면 용해가 더 잘 일어나요. 그렇다는 말은 수권의 탄소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네, 수권의 탄소가 많아진다. 용해가 잘 일어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방출이 더 잘 일어난다.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지? 방출이 높아지. 방출이 높아진다. 네. 지구 온난화가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뭐라고 하냐면 기온이 낮아지잖아. 그럼 용해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용해 속도가 빨라진다. 방출 속도보다 알겠지? 용해 속도가 더 빨라. 더 용해가 잘 되니까, 그지? 용해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요게 심화 내용이 됐고 탄소 순환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완자를 펴보세요. 완자의 몇 페이지냐면 143페이지를 좀 펴보실까요? 143페이지? 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몇 가지 나왔어? 태양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가 쭉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고요. 혹시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할 겁니다. 봐봐. 조력 에너지에다가요 밑줄 하나 쳐주시고 우리가 달과 태양 또는 뭐 지구랑 태양, 그지? 달과 지구, 태양이랑 지구,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인력, 기조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조력 에너지인데 이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한다고 했어. 이거를 조금 멋있는 말로 변화시키면 조수 간만의 차라고 얘기를 해요. 조수 간만의 차 뭐냐면 이렇게 해저가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해수면이 지금 바닷물이 최대로 들어왔을 때가 이만큼. 오케이? 이만큼. 근데 바닷물이 빠지겠죠? 최소로 들어왔을 때가 이만큼. 이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 이렇게 불러.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하루에 2.5번인가 2.3번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갯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자, 넘어가시고. 형광펜 색칠하세요. 형광펜 여기다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고 체크하시고 에너지 양 또 체크.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얘들아 퍼센트만 봐라. 얘가 거의 100%잖아, 그죠? 99.985%야, 그지? 그걸 100이라고 봐도 되잖아. 번호를 넣으면 태양 에너지는 넘사벽인 거야.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 아까 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아까
대기와 해수를 가지고 에너지가 수송되고 이동된다 그랬어.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더운 열기를 고위도로 보낸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 생기는 그 흐름으로 태풍이 나타나요. 에너지 흐름으로 태풍이 나타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봐주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했고, 얘들아 질소순환 여기 있잖아. 질소순환 요거 질소순환에다가 학교에서 하면 알려주기라고 써놔. 빨리 학교에서 하면 알려주기라고 써주세요. 꼭 알려줘야 돼. 한 학교는 없는데 이걸 할지 알았지 모르겠다. 그냥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2번 풀어보세요. 여기 146페이지에 2번 풀어봐. 몇 번이야? 3번. 그래 얘들아 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 앉아가자 그랬죠? 3번 틀렸어요. 3번 다 틀려. 3번 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6번이 있어요. 6번. 6번 좀 보자. 이거 같이 할게. 봐봐. 우리가 이 그래프는 알지? 아까 봤잖아 그지? 갖고 여기서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A, 이걸 B, C로 끊어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아? 뭐로 찾으면 돼? 표충수원으로 찾으면 돼. 표충수원이 제일 높은 게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순서잖아. 그지? 이거로 찾으면 된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보는데 선생님이 체크하는데 체크해봐. 여기가 고위도예요. 고위도. 그래서 고위도라고 써. 고. 여기 고. 그 다음에 중간. 영도 보이지? 영도. 여기가 적도입니다. 여기 적.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중간 30 보이시지? 여기가 중위도예요. 중위도. 얘들아 지금 요거는 거의 외워주는 게 다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고요. 봐봐요. 중위도랑 저위도 중에 누가 바람 세게 분다 그랬지? 중위도였지. 그럼 혼합층의 두께도 어디가 더 두꺼워야 돼? 그런지 봐봐. 저위도는 혼합층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중위도는 혼합층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가. 됐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수온 약층의 깊이는 누가 크다? 중위도가 수온 약층의 깊이가 여기서 끝나거든. 맞지? 저위도는 어디서 끝나? 좀 더 위에서 끝나잖아, 그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봐. 바람은 저위도 해역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강해. 얘들아 이제 이런 자료가 없어도 우리가 알아요. 안 봐도 알지. 바람은 중위도에서 강하다. 기억 맞고. 해수의 층상 구조는 고위도 해역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얘들아 볼래? 봐봐. 지금 여기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니? 아니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눈 비비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위도 해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위도 해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맞고요. 디귿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은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죠. 누구 때문에? 수온약층 때문에.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야. 왠지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리는 됩니다.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몇 문제만 더 푸자. 50분이니까 봐봐. 보세요. 10번 보세요. 10번. 요거 종총부 기출. 그 다음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얘들아 종총부에서는 요거를 빵꾸 뚫어놨어. 이렇게 빵꾸. 근데도 찾을 수 있어야지. 봐봐. 가를 보세요.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다. 이거는 누구랑 누구예요? 수권과 기권이에요. 수권과 기권. 태풍은 수권과 기권. 수온이 올라가면 큰 구름이 생기는 거야. 구름은 기권이지, 그지? 나 식물, 광합성 산소 뭐야? 생물권과 그렇지. 기권이 되는 거지, 기권. 강물에 의해 V자의 기권이 만들어진다. 수권과 그렇지, 직권. 찾을 수 있겠죠? 가는 ABC 중에 어딥니까?
B가 될 거고요. 나는요? 네, 나는 A가 될 거고 C가 되겠네. BAC가 답인 거죠? 2번입니다. 2번. 근데 여기다 빨간색으로 크게 써놓으세요. 크게. 화살표가 얘들아. 화살표가 지금 양쪽 방향 화살표입니까? 그치? 양쪽 방향이지. 근데 이런 화살표가 나타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지금 다가 C인 거 맞지, 그지? 맞지? 근데 C가 이거야.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다는. 어? 왜냐하면 강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준다, 이게 맞는 것이지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준다, 이 방향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어디 갈 거냐면 물의 순환도 한번 보셔야죠. 봐봐. 16번 봐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우리 이거 A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만 도와줄게. 육지, 유출, 육지에서 아웃풋과 육지에서 인풋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맞니? 육지, 유출 뭐가 있어? 증발. 맞니? 그 다음에 뭐? 지표 유출. 맞죠? 그게 A 값이 아니에요. 맞죠? 이거죠? 이거는 뭐가 같아야 돼? 96이랑 같아. 근데 증발이 몇입니까 지금? 60이니까 A 몇이어야 돼? 36. 그러니까 A는 16이라 그랬죠. 니은에서. 아닙니다. 선생님이 단위가 뭐예요? 이건 단위는 맨날 달라지는 거라서 그냥 숫자만 보시면 돼. 32, 36이어야 됩니다. 기억. 아까 얘기했었죠? 강수량은 누가 많아? 바다에서 많아. 항상. 증발량도 그렇고. 알겠지? 기억도 아니에요. 한 몇 번이야? 5번. A 과정은 지표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지형 변화를 시키겠고, 지구 전체를 볼 때 그렇죠. 총강수와 총증발은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뒤에 어려운 문제 몇 개만 좀 봅시다. 고난도 문제 이렇게 4번 나오네. 4번 1번 4번 1번을 좀 보셔야 되겠다. 1번 봐봐. 그림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측정한 수신별 수온이다. 1번에다가 별표 3개만. 이거 지구과학 원입니다. 근데 문제에 이렇게 나온 거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보면 얘들아 여기 한 5월달 볼래? 5월달 보면 지금 여기 온도를 내가 한 7도라고 해볼게. 알겠지? 근데 5월달은요 0에서 20m가 지금 몇 도씨입니까? 5월달은 0에서 20m가 이렇게 7도씨지. 맞지? 해석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40m에서도 몇 도씨예요? 7도씨가 되죠. 그러다가 몇 미터에서 60m에서 몇 도씨가 돼? 5도씨 정도가 되고, 100m에서 몇 도씨가 됩니까? 한 4도씨가 된다고 해볼까? 온도가 몇 미터까지 안 변해? 7도에서 40m까지 안 변하지? 맞니? 혼합층이 0에서 40m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 봐봐. 바람은 5월보다 7월에 더 강하게 불었다. 얘들아, 바람이 강하다는 건 누가 두껍다? 혼합층이 두껍다. 근데 7월을 보세요. 7월은요. 7월은 0에서 20m일 때 이 정도의 온도, 40m일 땐 이 정도의 온도가 변했지. 맞니? 근데 5월달은 0에서 40m까지 계속 7도로 안 변하잖아. 누가 혼합층이 두꺼워요? 5월달이 더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이 두꺼운 5월달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어야지. 기억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해수면과 수심 100m 사이에 해수 연직 혼합은 그랬어요. 해수 연직 혼합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놔. 해수 연직 혼합.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혼합층 얘기하는 거야. 혼합층. 혼합층 두께 얘기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얘들 연집 혼합이 뭐냐? 위아래가 섞이는 거지. 혼합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혼합층의 두께는 8월달에 가장 크다 이렇게 틀린 거지. 5월달에 가장 크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틀리게. 이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얘들아 수온의 연교차라는 게 뭐냐면 1월달과 한 8월달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니네가 여기 써놔. 연교차를 보면 1월과 8월을 비교를 해라. 이게 아니고 VS 이렇게 1월과 8월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1월과 8월을 비교. 그러면 봐봐. 지금 100m일 때 봐봐. 100m일 때. 100m일 때는 1월에 몇 도야? 이 정도죠. 그지? 8월에 몇 도야? 이 정도죠.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런데 0m에서 20m를 보면 1월달의 온도가 이만큼인데 8월달의 온도 이만큼이지. 차이가 심하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연교차는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써놓으면 되는데 니네가 이거 언제 해석하고 있을 거야? 5월달에 이 정도 5월달에 이 정도 언제 계속 해석할 거야? 그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씁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선들은 등수운선이야. 따라해. 뭐라고? 등수운선이 뭐야? 수운이 같은 선이지. 맞니? 등수운선이 오밀조밀할수록 다른 말로 하면 밀도가 클수록 이렇게 얘기해요. 등수운선 밀도가 크잖아. 그렇게 되면 혼합층이 두꺼운 거야. 이거 외우고 간다네. 지구과학 뭔 내용이에요? 등수운선이 밀도가 크다. 5mm 조밀하다 이거야. 이런 얘기지. 0에서 20m도 여기 등수운선이 분포하죠. 5월달에. 어디도? 40m에서도 등수운선이 여기 있죠. 등수운선 밀도가 굉장히 5mm 조밀하지. 이게 이 얘기야. 됐니? 그러면 혼합층이 어떻다? 두껍다. 그냥 해서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럼 니네가 딱 봤을 때 아까처럼 막 5월달에 몇 도고 7월달에 그거 안 써도 돼. 뭐만 보면 돼. 5월달 물어보고 있네? 등수운선 밀도 높아. 혼합층 두껍겠구나. 7월달 물어봐. 얘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 혼합층이 얇겠구나. 바람에 더 강하게 부는 건 5월달이겠구나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